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19년 12월 5일 목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중 무역 합의 임박하지 않았느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낙관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거의 1위 1비 수준입니다. 낙관론 나왔다, 비관론 나왔다, 낙관론 나왔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2월 선물 옵션 만기일이. 그래서 수급 동향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그리고 HLB 급락 나왔다. 이 부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 제가 입이 방정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전일 이 정도 21선 조정 정도는 별거 아니고 27,100포인트까지는 열려 있으니까 그렇게 크게 조금 바닥권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 조금 조정받은 거 가지고 크게 신경 쓸 거 아니다라고 했는데 다음날 바로 한 차례 흔들림이 나왔습니다. 물론 저점 매수가 나온 것은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낙관론에 힘입어 오늘 새벽에도 상승이 나왔다. 그런데 상승폭을 유지하지 못하고 윗꼬리 달고 밀린 것은 아직까지는 확실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남아있다 정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나스닥은 전일 반등이 나왔는데 개파락 나온 다음에 그리고 장중에는 반등이 많이 나왔는데 21선 회복을 못했다. 여기를 빠르게 회복하면 진짜 강한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스닥은 진짜 강한가 봅니다. 오늘 갭으로 돌파해서 멋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양호한 것 같습니다. 이게 낙관론이 이제 블룸버그 쪽에서 중심으로 해서 퍼지고 있죠. 기존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디데이가 12월 15일이다. 이때가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날짜인데 주요 품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디데이라서 이게 다음 주고 옵션 만기하고 또 이게 맞물려요. 그래서 선물 옵션 만기일과.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15일 이전에는 무역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다라고 낙관론이 이미 나오고 있고 이 중에서 중국이 원하는 것들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것들에서 이제 중국은 이제 해야 되는 일이 이거죠. 미국의 농산물 구매 이 부분을 구매 이행해야 된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해줘야 되는 게 관세 부분을 좀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관세 철회를 어떤 품목으로 어떻게 조율을 할 것인가 이 부분 계속 조율하고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한은 없다. 우리는 리미트를 두지 않고 있다. 우리는 언제가 되든 내년 대선 이후가 돼도 좋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걸 취하겠다. 이거 언론 플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원하는 거를 다 취하지 못하더라도 저렇게 미리 얘기를 해놓으면은 안심한단 말이야. 아, 합의가 됐으면은 트럼프가 원하는 걸 얻었구나. 중국도 똑같이 언론 플레이하고 있죠. 우리가 원하는 걸 얻어야지 된다라고. 그러니까 둘 다 제가 볼 때는 언론 플레이 하는 개념이다. 이런 게 정치고 외교고 그런 개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가 중국뿐만 아니라 미일 무역협정 2020년 이제 1월에 발표할 것이다라고 발효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죠. 그래서 다음 주 정도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참고 정도로 알고 계세요. 일본에서는 또 이제 아베가 굴욕 외교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야당에서 들고 일어나고 있는데 저긴 정권이 바뀌지 않으니까 공산당하고 뭔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정권이 바뀌지 않죠 저쪽은. 네, 그래서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우리 증시인데 미증시가 반등이 나와도 우리나라는 오늘 갭상승 나왔지만 장중에 쪼로로록 밀려 내려왔습니다. 굉장히 속상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 같은 날. 아, 미증시 올랐으니까 우리도 이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못 가냐. 바로 제가 볼 때는 이 파생동향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보면은 주식 쪽은 그렇게 매도하지 않았어요. 외국인들 오전에는 소폭 매수 우위일 때도 있었고 오늘도 크게 매도한 건 없죠. 678억이면은 이 정도면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오늘은 아예 수급 자체가 다 관망이었어요. 코스피는 주식을 매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뭐 350억 매도했지만 이만큼 기관이 다 받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뭐 코스피 코스닥 주식 쪽에 부담이 아니에요. 오늘은 파생 영향력이에요. 선물 옵션 만기 일주일 남기고 선물을 장중에는 이게 6천 계약 좀 넘었던가요? 제 기억으로 6천 계약 정도? 조금 안 됐네요. 5천 계약대에서 6천 계약 조금 안 되는 정도의 매도 우위를 보이다가 막판에 조금 다시 환매를 하면서 매수 쪽을 키웠습니다. 그러면서 3,400계약 매도인데 이게 왜 오늘 선물을 말씀드리냐면은 큰 규모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장중에 약세를 보일 때 외국인들이 선물로 지수를 찍어 누른 상태에서 풋옵션 매도가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거의 200억 가까이 매도가 나왔죠. 제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로 첫 번째, 이게 나오면 제일 한 가지만 나오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가 콜옵션 매수라고 있어요. 대량 매수입니다. 콜 대량 매수. 상승 포지션을 대량 매수하는 걸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 번째, 이게 안 나오면은 최소한 풋옵션 대량 매도, 하락 포지션을 청산하고 아래쪽을 막는 거죠. 더 이상 추가 하락이 나오지 않도록. 이 둘 중 하나가 나와야 되는데 가급적이면 제일 좋은 거는 콜 대량 매수고 아니면 적어도 풋 매도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풋옵션이 오늘 대량 매도가 나왔죠. 한 200억 이상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2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뭘 뜻하느냐?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하락해도 다시 복구된다라는 정도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유지될 경우에요. 갑자기 또 내일 또 300억 매수 들어오면 안 되고요. 그것만 아니면은 하락 포지션을 많이 청산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석적으로 보면 원래 풋옵션 청산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콜옵션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뭐 콜옵션 매수는 아직 전혀 들어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면은 이제 어떤 뜻이냐? 추가적인 하락 정도는 방어를 해주겠다. 밀려도 복구 정도는 해주겠다. 저수급이 유지되면. 그렇다고 위로 올라가는 수급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돼요. 콜 매수가 들어오는 게 좋고 선물 같은 경우는 이미 상방향 쪽으로 많이 담아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9월물에서 롤오버된 물량이 몇만 계약 있을 거고 최근에도 매도했다고 해도 15,000계약 이상 매수된 게 있으니까 선물 같은 경우는 이미 상방향으로 만들어 놨어요. 옵션 동향이 문제다. 이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콜 매수가 중요한데 간단하게 포지션 읽어보고 갈게요. 읽어보고 일주일 남았으니까 자 보시면은 자, 아래쪽으로 외국인만 볼게요. 외국인만 풋옵션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대 272.5포인트 부분 이 구간까지는 뭐 하락이 가능한데 여기를 뭐 강력하게 이탈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 2050포인트 정도를 강력하게 이탈하지는 않을 것이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 뜻은 이 하단은 2050포인트 정도는 유지 가능성 높다. 그리고 위쪽으로 보면은 위로 쭉 올라갈 때 2100 정도까지는 지금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바로 위에 여기도 물량이 얼마 안 되니까 제가 볼 때는 282.5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282.5 그리고 285 정도는 좀 막아놓는 수급이 되겠죠. 그러면 어디가 막히느냐? 한 2130에서 50 정도가 막혀 있다. 그러면은 약 80포인트에서 100포인트 정도 사이에 그 등락이 나올 수 있다. 위쪽으로 가능성 있는 거는 2130 정도만 해줘도 제가 볼 때는 양호할 것 같습니다. 목표치는 제 개인적인 목표치입니다. 2130포인트 현재 수급상 요 정도 이상만 나와줘도 좋고 이 정도 유지해줘도 좋고 2130 부근 아래쪽으로는 2050포인트만 이탈 안 하면 되는 정도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남은 일주일 기간 동안 수급적으로 해서 좁혀나가도록 하겠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단은 요 2050, 상단은 2130. 기존에 그거 들었던 구간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많이 올라가면 요거 살짝 돌파하면 2050까지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는 배제하더라도 2130만 가도 지금은 좋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압축해 나가는 건 남은 일주일 기간 동안 보면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수를 눌러놓고 아래쪽 하방 포지션을 청산하는 구간이었다. 하락 포지션을 청산하고 정리하는 구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중에 좀 하락이 좀 나왔어도 제가 그렇게 걱정되지는 않는다. 이게 유지되기보다 마감으로 갈수록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오면은 신뢰성을 높이는 건데 적어도 2060포인트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왔으니까 뭐 최악의 결과는 아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는 제 기준에서는 만기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는 긍정적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린 거예요. 앞에 내용이 복잡하다. 그러면 선물 옵션 만기일 다음 주까지 그래도 수급적으로는 조금은 나아졌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으로 돌아가서 코스닥이 별로 안 좋았어요. 사실 오늘은. 코스피는 문제가 없었는데 코스닥 쪽에서 630포인트 헤딩하고 밀렸죠.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코스닥은 빠르게 630을 회복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니면 밑에서 조금 고생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거 밀어내린 건 다 HLB가 밀어내렸죠, 뭐 오늘. 그래서 종목적으로 넘어가서 자, 삼성전자. 자, 보시면 5만 원을 이탈한 다음에 빠르게 회복하면은 괜찮다. 오늘까지 사실 회복했으면은 삼성전자 진짜 강해질 수 있는 52,500원도 쉽게 돌파할 수 있을 법한 그런 강력한 상황입니다라고 말씀드렸을 텐데 결론적으로는 돌파에 실패하고 쪼르륵 밀려났다. 뭐 다음 주 초까지 이렇게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래도 삼성전자는 강하고 양호하다. 아마 이달 뭐 하순까지 끌려가서 겨우겨우 회복한다라고 하면 삼성전자가 많이 힘들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까 선물 옵션 동향 말씀드렸죠. 다음 주까지 해서 2130포인트를 간다. 30포인트 부근을 뭐 마감에 이렇게 나오지 않더라도 한 번이라도 터치라도 한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는 당연히 5만원 위에서 51,500원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참고하시고요.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께 이틀 전이죠. 이 거래일 전에 이 기존에 있던 요 하락 추세 밴드 안으로 들어온 거는 좀 불만 요소이다. 그리고 어저께까지 해서 이틀 동안 그래도 121선 정도 유지해 준 건 다행이다. 아래 꼬리 달고 있고 밑에서 저점 매수가 좀 들어오는 건 다행이다. 만약에 진짜 안 좋아서 이 120선 이탈해서 오늘 아래로 내려간다. 75,000원 이하를 주면 오히려 매수 구간이 되고 없는 분들도 신규 매수, 있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바로 강해질 거면은 요 79,000원 부근에 있는 요 하단선을 넘어가야 된다 했는데 딱 붙여놨습니다. 오늘 제 얘기를 들은 것도 아닐 텐데 딱 붙여놨죠. 이 구간에. 그러면 여기서는 뭘 해줘야 되느냐? 이제는 다시 내려가면은 하단으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이제는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82,000원, 83,000원 요 구간 회복해주면은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달성하러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이닉스는 뭐 지금 오늘 신 것만 봐도 지난번에 블록딜 나왔던 그 정도 자리잖아요. 최근에 신게, 이번 주에 신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뭐 크게 뭐 하락이 나왔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잠깐 쉬었다가 가는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11월 하순부터 해서 한 달 보름 정도 올라갔다 내려왔더니 한 달 보름 전 가격으로 돌아왔다 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의 경우 17만원 부근 이 정도는 유지해주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탈해봐야 뭐 여기 61선까지밖에 더 오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간을 유지해준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강하게 흘러갈 수는 있겠죠. 그래서 현재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 과정이 끝나면은 뭐 이번 주반 다음 주 정도에는 방향성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방향이 나오면은 아래쪽은 뭐 61선 구간을 보시면 되고 위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18만 원을 돌파해서 안착하는지 보시고 18만 원 돌파하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제가 어저께 카카오 굉장히 칭찬을 했죠, 최근에. 그런데 결국은 못 버티고 한번 내려왔습니다. 아모레퍼시픽도 그랬었죠? 아모레퍼시픽이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랬었죠. 20에서 한 차례 내려왔다가 다시 뭐 회복되고 했는데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뭐 대한항공이랑 뭐 MOU 맺었다. 이거는 뭐 큰 엄청난 호재라고 보기는 애매하고, 근데 또 하나 뭐 카카오가 시도를 하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당연히 악재는 아니고요. 수급적으로 살짝 밀려 내려왔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조정 살짝 받는구나.
그래서 뭐 15만 원 살짝 이탈했어도 뭐 아직까지는 괜찮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와서 60일선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상황만 아니면은 뭐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동안 너무 강했던 것뿐이에요. 자, 아모레 퍼시픽 얘기 나왔으니까 한번 보고 가자고요. 이 종목은 20만 반등이 나올 때 20만 5천 원 돌파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렸고 20만 원 버텨보실 분도 20만 원 이탈하면 한번 정리해야 된다라고 했죠. 왜 18만 원까지는 하락할 수 있다. 살 거면 차라리 이 구간에서 다시 사던지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0만 원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았고 지금 쉬어가는 구간입니다. 그 정도예요. 지금은 자율등락 구간이에요. 18만 원을 이탈하느냐 20만 원에서 20만 5천 원 사이 이 구간을 돌파하느냐 두 가지 갈림길에 놓여 있다. 그 움직임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계속 자율등락 구간이니까 크게 신경 쓸 구간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삼성중공업. 최근에 삼성중공업이 힘을 좀 냈다. 그런데 이 6,900원 유지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유지를 못했죠. 그러면은 일단은 N자형을 쭉 밀린 다음에 원바닥, 투바닥 정도 그리는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중바닥이 완성이 되려면 일단 6,900원 넘어야 되고 7,000원대를 넘어가주면 더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NC소프트 최근에 게임주도 말씀을 드렸었죠. NC소프트 이 중요한 구간에 있다라고 했는데 48만 5천 원 이 구간을 잘 지지를 해주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우선적으로 52만 원까지 가서 요 구간 정도는 메워줘야 돼요. 52만 원까지 간 다음에 쉬어도 여기를 맞고 쉬었다가 가든지 해야 됩니다. 바로 돌파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52만 원까지는 빠르게 반등이 나와야 되고 이 구간에서 쉰다라고 하면은 그때 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지 그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KMW가 오랜만에 반응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상반기에는 이 5G 쪽이 베스트 MVP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요거 10,000원 정도부터 해서 10,000원 이하부터 계속 말씀드렸고 10,000원 정도에도 계속 강력하게 말씀드렸고 3월 정도였죠. 올해 11,500원 앞으로 가보면 나옵니다. 네, 보시면은 이 구간이었죠. 네, 이 구간에서도 계속 말씀드렸고 10,000원 전후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고 11,000원 초반 11,500원 이하에서만 보라고 했죠. 이 구간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죠. 얘가 안 갈 이유가 없다. KMW 당연히 실적으로 보나 뭘로 보나 당연히 대장으로 등극해야 되는데 오이솔루션이랑 KMW가 대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KMW가 너무 안 가고 있어서 저도 좀 갑갑하네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8만원대까지 8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하반기에는 잘 생각해 보시면은 5G 관련주 얘기를 잘 안 해요. 제가 잘 생각해 보세요. 5G 관련주로 하반기에는 얘기를 안 해요. 왜? 5G가 안 좋을까요? 내년에 5G가 안 좋을까요? 내후년에 안 좋을까요? 5G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예요. 막 시작하는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분명히 내년에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왜 말씀을 안 드리느냐? 휴식이 필요한 구간이니까요. 그래서 휴식하게 놔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락하고 별로 신경 안 쓰고 놔두는 거예요. 하락하고 밀리도 내버려두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나서 최근에 보니까 하락을 조금 제한하고 있고 21선도 완만해지면서 살짝 올라타고 있죠. 그럼 요럴 때 단기적 반등 정도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 반등 노리고 일단 뭐 이런 구간이 나오겠죠. 56,500원에서 뭐 6만원 사이 정도 구간이 나올 겁니다. 1차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요 정도 구간 정도로 1차적으로 설정을 해놓고 이 구간에서 한번 정리하고 이중바닥을 찍거나 아니면은 다중바닥을 달성하면 그때 양봉이 나올 때 다시 한번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그렇게 관심 갖지 않았었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슬슬 쳐다볼 때는 됐네. 적극적인 움직임은 아니에요. 쳐다보는 정도는 할 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셀트리온 18만원 이탈해도 저는 걱정이 안 된다고 했는데 다른 분들은 이미 걱정이 되실 수 있겠죠. 특히 위쪽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던가 걱정이 되실 수 있겠죠. 시간이 걸리는 종목이라서 그래요. MC마이스C가 유럽의 허가를 받아도 급등은 없다라고 미리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오히려 하락이 나오니까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시장 영향력도 있고 이래저래 해서 셀트리온이 지금 쉬어가는 건데 뭐 18만 원만 회복해주면은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16만 원까지 내려와줘도 좋고요. 여기는 물량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당장 뭐 드라마틱한 상승이 나오진 않을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뭐 제 말이 씨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흐름 자체가 그런 겁니다. 기업의 흐름 자체가, 주가의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제 탓으로 돌리시면 안 돼요. 또 곤란합니다. 제가 한마디 얘기한다고 설마 이 대형주가 제 말대로 움직이겠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는 그냥 보이는 대로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이렇게 밀려 있지만 기업 자체의 전망이 안 좋거나 해서 밀린 게 아니다. 단기적으로 수급 여건이라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밀린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바이오 쪽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이 좋아지려면은 이제 뭐 신약개발 관련주 쪽, 뭐 메지온이든 뭐 HLB건 뭐 이런 기업들, 뭐 헬릭스에서 뭐 좋은 소식이 좀 어디선간 좀 나와야지 좋겠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단계를 다 넘어갔어요. 셀트리온은 실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이니까 셀트리온 내년에 실적이 나오면 알아서 갈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실적이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혹은 유럽 판매를 시작했는데 램시마이스가 잘 판매가 되고 있다. 트룩시마가 미국에서 잘 판매가 되고 이런 얘기만 나와도 그때부터는 실적 기대감에 대한 모멘텀으로 더 가파르게 잘 움직일 수 있다. 그 전까지는 조금 완만하게 움직여도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시총상위주잖아요. 이거 잡주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편안하게 보시면 된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카카오 설명드리면서 삼성바이오도 요 21선이 이렇게 따라 올라온 다음에 횡보 조정할 때 따라 올라온 다음에 터치를 했을 때 강력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아니면은 힘없이 밀리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한 차례 밀렸다가 지지선 왔다 갔죠. 카카오가 이런 모양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된 거예요. 여기까지 된 겁니다. 이렇게 밀린 거. 이틀 밀릴 거 하루 만에 그냥 밀어내린 것 정도예요. 그래서 거래량 조금 실린 게 기분은 나쁘지만 추가적으로 급락이 나오지만 않으면은 양호하다.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일지는 조금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 말씀드리는 게 누군가 주가 관리를 해주는 것처럼 하단에서 기가 막히게 잘 유지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HLB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죠. 이 구간은 61선 어제 뭐 제대로 회복을 못했고 오늘 좋으려면 12만 5천 원 회복돼야 되고 10만 원 이탈해서 추가 급락 나오면은 8만 원 전후에서 7만 7천 8만 3 이런 구간에서는 물량을 좀 더 담아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위쪽에서 10에서 20%좀 작은 비중으로 들어가고 리스크 비중이나 이런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저도 모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예언자가 아니라 투자 전략가인데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이거는 전략으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보고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구간은 자율등락 구간, 뭐 내일이라도 10만원 오늘 살짝 이탈한 거니까 10만원 위로 올라와 있다라고 하면은 또 10만원에서 12만 5천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율등락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 밑에서 입 벌리고 준비를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은 제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고요. 최근에 구독자 1만 명 이벤트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까지니까 참고하시고요.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